일단 내일 시장도 그렇고 다음 주 시장도 우리가 좀 기대할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7천억이나 매수했어요. 코스닥에서 나홀로 2천억이 넘게 매수했고, 자, 투신 쪽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흐름들이었고, 연기금이 장중에 좀 순매수를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판에 거래소에서 물량을 던져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뭐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저는 이 부분을 좀 의미있게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조 7천억, 1조 넘게 매수한 날이 언제인지 아마 회원님들도 아마 가물가물할 거예요. 과연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넘게 매수한 적이 언제였는지 아마 가물가물할 텐데, 자, 보시면은 일단 거래소 쪽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보여줬는데, 이 1조 넘게 순매수를 한 날이 보게 되면 자, 1월 8일이었습니다. 1월 8일. 예. 1월 8일 날에 1조 6천억이 넘는 거래소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는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도 뭐 2조 원 가까이도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하루에 2조 8천억이나 매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1조 7천억이나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 이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요.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최근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이날 1월달에 마지막 주에 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조정이었죠. 어느 정도 좀 하락 추세를 만드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락 추세를 만드는 흐름들이었는데, 중간중간 반등은 좀 나와줬다가,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가 넘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부분들. 추세를 좀 어느 정도 좀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2% 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근데 뭐 의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회원님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88%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마감해 주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96,000원이었나요? 고점 찍고 난 이후에, 뭐, 지수도 그날 거의 같이 동시에 고점을 찍었죠? 그 위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박스피 움직임이었습니다. 박스피 움직임이었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는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3000포인트는 그래도 지켜내겠다라는 박스권의 하단 부분만큼은 내려가지 않고 지켜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금 코스피 시장도 오늘 뭐 대형주들이 특히나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형주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대형주들 움직임들 자체가 오늘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 오늘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양봉으로 1.36%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순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6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예. 정말 오랜만에 물량이 좀 들어왔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가를 좀 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좀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화학도 오늘 뭐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주인공은 LG화학도 외국인이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이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일단 개인들과 일부 투신이라든지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자리를 좀 지켜나가는 모습들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현대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뭐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단 순매도를 하는 흐름들이었고, 외국인이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4%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디서 저점을 형성할 것이냐, 그것 또한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4%가 넘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었고, 그 중에서 연기금이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연기금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뭐 순매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요즘 연기금 쪽 물량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연기금 애들이 지금 매매하는 거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무조건 버리고 있고, 그리고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을 오히려 밑에서 걷어올리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게 되면 8%가 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누가 주도했냐?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연기금 물량도 오랜만에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죠. 예, 보시면 연기금이 2만 주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12만 주 넘게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신 쪽도 들어왔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일단 2차전지 쪽도 뭐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연기금 물량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시장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일단 수급적인 움직임들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외국인들이 주인공이자 시장을 끌어올리는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물량이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연기금 쪽 같은 게 정확하게 물량이 돌아서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같이 1조 7천억이라는 큰 물량이 좀 들어온 부분들에 있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신 쪽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물량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들어오는 시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두 회사만 주가 상승 전환을 해준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에게는,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주 종목들에게는 일단 희소식이라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못난이
섹터 종목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친근감 있게 가족처럼 다독여 주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잘 듣고 있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3번. 예, 듣고 계신가요? 자, 네, 주식 겸손님, 네, 네, 핑크봉님, 네, 진은댕님, 히링님, 산마님, 은댕님, 비비짱님, 네. 그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좀 살짝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이. 예, 이건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를 돌려야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살아야지만 중소형주들도 사는 거고요. 모든 섹터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제약바이오 좀 못 가면요, 지수가 절대 상승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오르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에 따른 IT 부품주들, 소부장 애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무조건 올라가야지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최근 연기금의 수급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 네, 히링님. 네, 그러셨군요. 어차피 오늘 뭐 매도한 것도 없어요. 네. 오늘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매도하는 날이 아니죠. 예. 아마 오늘 뭐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물론 회원님들이 시장을 보고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시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좀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버릴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또 올라갈 거니까, 또 상승할 거니까 지금은 전혀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뭐 물론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는 오늘 매도해야 되는 뭐 종목도 있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 넘게는 그냥 오버나잇을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주가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빨리 뭔가 차익 실현을 하려 하지 마시고 좀 더 추세 흐름을 즐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원님들이. 그래야지 5% 먹고 던질 거 뭐 10% 20% 먹고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도하는 날이 아니다. 주가가 올라왔지만 오히려 즐기셔야 된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해야 된다. 그게 요점입니다, 회원님들.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대차는 건들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또 현대모비스는 또 건드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물론 연기금 쪽은 아직까지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을 좀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 쪽이 최근에 좋았지 않습니까? 철강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투신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연기금은 일단 어제는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늘은 뭐 4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포스코도 일단 좀 괜찮았어요.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게 되면 3% 넘게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좀 잘 올라왔죠? LG전자도 3.5%나 올라오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아주 좋았고, 다만 연기금 쪽에서 아직
확실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가 요즘 뭐 실적도 좋고 다방면으로 지금 자동차도 전장화가 되면서 2차전지를 비롯해서 LG그룹주들이 보면 다 좋아요. 지금 실적도 좋죠. LG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 LG 이노텍, LG 뭐 LG 글자만 들어가면 요즘 뭐 LG 쪽에 또 젊은 피인 구강모 회장으로 산업들을 조금씩 개편해 나갔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좀 일어났죠. 삼성물산도 드디어 좀 반등하는 분위기였고, 자, 외국인들은 6일 연속 순매수를 7일 연속이죠. 맞나? 둘, 넷, 여섯, 6일 연속. 6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23만 주는 좀 강력한 매수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연기금 쪽은 아직까지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6% 거의 뭐 약 7%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LG화학과의 미국에서의 배터리 공장을 지금 현재 ITC 쪽에서 폐소를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좋지 못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슬슬 담아 나가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4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도 아직까지는 좀 연기금 쪽이 아직 확실하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금융주들. 금융주들이 오르는 부분들은 보게 되면 투신 쪽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강력 매수 대응을 좀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연기금 쪽도 물량이 좀 들어왔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주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금융주 쪽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 또한 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성장주 쪽에서 물량이 빠지면서 오히려 금융주로 갈아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던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이게 원래 금융주들도 아무튼 그런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됐던 게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주냐 이 부분들이 많이 충돌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성장주를 우리가 좋게 볼 것이냐 가치주를 좋게 볼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가치주를 좋게 본다 성장주를 좋게 본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이라든지 그동안 조정이 좀 컸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아 나가는 게 좀 더 단기 수익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게임 쪽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도 오늘은 좀 약세였어요. 그래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국인 애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고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하게 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특히 국내 시장에 있어서 SK텔레콤 같은 이런 통신주들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매도하는 날이 없이 거의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통신주를 하기에는 솔직히 좀 재미는 없긴 없습니다. 워낙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 좀 무겁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엔 좀 재미가 없죠. 자, 아무튼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연기금도 좀 순매수 좀 돌아서는 분위기고 흐름들은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투신과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 뭐 KB금융, 신한지주, 뭐 삼성생명 비롯해서 여러 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일단 최근 들어서는 많이 상승해 줬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좀 보셨으면 합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은 뭐 이 정도면 좀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주는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몸에서 사리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좀 없기도 하죠. 금융주를 하기에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을 좀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넘어가서 보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3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 분위기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받을 때마다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좀 사모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지금 하반 경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간다 못 간다, 그런 흑백 논리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가는 겁니다, 회원님들. 과연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흑백 논리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단기간에 주가 조정이 컸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아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뭐 좋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이 친구들보다 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단기간에 좋은 종목들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들 종목보다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단기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감원과 공시 위반이다 아니다, 지금 HLB와 금감원 간에 이제 완력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 무상증자를 갑자기 공시하면서 HLB가 단기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흐름들 보시는 것처럼 HLB 흐름들 뭐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HLB도 일단 금감원이랑 좀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HLB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혼란스럽죠, 솔직히. 금감원에서 갑자기 얘네들 공시 위반했다라면서 벌금을 때리려고 하니까 HLB에서 발끈해가지고 회장님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왜 우리가 공시 위반이냐? 너네들이 잘못 해석한 거다 하면서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금감원이랑 HLB 간의 합의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 내용이 나와서
HLB 또 아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HLB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더 명확한 금감원에서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고, 일단 뭐 결론이 나와야죠. 결론이 나와야지 HLB를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근데 저는 솔직히 HLB를 그렇게 좋아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뭐 표적 항암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통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표적 항암제는 면역성이 생기기 때문에 1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약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항암제로서 역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해봐야 뭐 돈은 지금 당장 돈은 조금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미래를 보자면 면역 항암제에 비해서는 좀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HLB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런 공시가 어떻게 결과가 날지 좀 더 내용이 좀 나오면 그때 좀 편안하게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무튼 금감원에서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HLB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빨리 발표를 해주길 기대해 봅시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좀 매수 물량이 양봉을 좀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알테오젠 좀 약하긴 합니다. 알테오젠이 0.5주 무상증자를 때렸죠. 요즘 뭐 제약바이오 쪽이 뭐 분위기 안 좋으면 이게 무상증자 때리는 게 또 유행이네요, 이게 지금. 자, 아무튼 뭐 지수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죠. 자, 일단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명확하게 지금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무상증자 내용은 일단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들은 좀 잡아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최근에 뭐 주가도 많이 조정받기도 했었고, 알테오젠도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현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40만을 찍고 난 이후에 30만원 이하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투신 쪽이랑 금융투자 쪽에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연기금은 지금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거의 한 9일 연속 순매도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주가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어느 정도 완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잠시 후에 볼 뭐 그냥 카카오게임도 볼까요? 카카오게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명확한 게임 쪽이 보면 명확한 이 포지션이 없어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연기금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이 없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명확한 액션을 좀 취하게 되면 그때 카카오 게임즈를 대응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7% 상승해 주었고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7% 상승을 해 주었고, 오늘 또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 투신 이틀 연속 순매수,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다들 주가 상승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에코프로 BM과 같이 소재를 만드는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에코프로 BM이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해줬다는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투신 쪽이 강력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렴 구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수렴 구간에 이제는 뭐 끝자락에 다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조만간 뭐 제가 봤을 때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명확한 SK 머티리얼즈가 상승할 건지 하락 추세로 전환할 건지 명확한 액션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지금 현재는 매매하시면 안 되고, 다음 주까지는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제약바이오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분식 회계입니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데, 최근에 시젠이 매출 뻥튀기로 했던 부분들이 들켰죠. 매출을 뻥튀기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젠은 뭐 그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솔직히 시가총액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고, 기껏 해봐야 지금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냐. 그래도 매출이 받쳐주니까 저도 좀 약간 매매는 안 했어요. 너무 비싼 종목이라 판단해서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이번에 매출 분식회계까지 했기 때문에 시젠은 뭐 내려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나 회원님들 중에 아직 시젠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매도하십시오. 매도하세요. 시젠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분식 회계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종목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단기전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누군가 이렇게 쭉쭉쭉 당겨가지고 소위 뭐 시장에는 건전한 물량도 있지만 불량한 물량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불량한 물량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작전 세력들, 뭐 큰 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옛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그런 것처럼 보기 좋게 포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애들이 시젠을 차트 모양을 이제 뭐 꼼지락꼼지락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젠은 절대적으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회원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젠은 혹시나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 시젠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버리시고, 정말 시젠으로 손실을 많이 봐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족이 되시면 제가 확실하게 회원님들이 계좌를 1년만 딱 같이 해보십시오. 제가 200%는 제가 만들어 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급도 좋고 아주 좋은 시장이에요, 회원님들. 그래서 시즌을 하지 마십시오, 회원님들. 시즌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즌했다가 패가망신 나갈 수 있어요, 진짜. 저는 그전부터 뭐 시즌이 뭐 18만원, 뭐 20만원 할 때도 너무 비쌉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너무 비쌉니다. 막, 20만원 넘게 있을 때도 무조건 하지만 내려가더라도 쳐다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 볼 필요가 없어진 게 분식 회계를 했다는 거.
이건 악질 중에 최악질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장난친 애들은 두 번도 장난칩니다. 안 칠 것 같죠? 회사가 지금 뭐 주가가 지금 쭉쭉쭉 내려가고 있고, 응?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심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역사상 분식회계 해가지고 잘된 회사들이 없습니다. 정말 그 초우량의 대기업들 빼고는, 물론 대기업들도 분식회계 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깜빵에 한 2번 갔다 왔죠. 깜빵에 2번 갔다 왔어요. 선물한다고 이제 SK텔레콤이랑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여러 계열사 사장들 모아놓고 조인트 까면서 이 통장에 5천만원 꽂아놔 해가지고 그 5천만원을 뭘 했냐? 선물했죠. 선물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바카라 게임도 아니고. 그랬다가 이제 폭망했던, 그러면서 그 분식 회계가 딱 걸리면서 SK가 7,000원까지 내려갔죠. 최태원 회장 깜빵 2번 갔다 오고. 요즘엔 좀 그래도 정신 차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아니, 이거 대기업 그룹 회장 정도 되면 5천만원 가지고 선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쪽팔린 일이죠. 엄청나게 쪽팔린 일이에요. 아무튼 시제는 안타깝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질수록 이거 10만원 깨버리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형님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님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시면 1번 한번 누르세요. 1번. 시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시즌을 안 보지만 나는 좋게 본다,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에? 너가 맨날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도 나는 시즌을 버릴 수 없다, 이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지하게. 내가 지금 던지면 지금 손실이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시즌을 버리냐. 죽으면 같이 죽었지 나는 절대 시즌을 못 버리겠다 라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못 갑니다. 회원님들. 결국은 못 가요. 모르겠어요. 미친 척하고 뭐 단기간에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시즌 이런 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30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12만원이네? 싸네 하면서 이 시즌을 또 관심있게 보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른 제약바이오를 하더라도 시즌은 건들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까지 강조드리고 있는데도, 나는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분식회계했던 회사는 또 한번 합니다. 그게 뭐 1년 뒤에 할지 2년 뒤에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한번 터트린다는 거예요. 언젠가 또 한 번 더. 투자자들 뭐 고생시키고. 자, 다음 종목 지금 CJEN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최근에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3조 원이라는 꽤 무거운 종목이죠. 거기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 거의 뭐 하루 빼고는 거의 6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연기금도 지금 이제 매도를 뭐 스탑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크게 가져가는 분위기도 아니고. 뭐 CJENM 일단 지금 얘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 그 작년 같은 게 참 좋았죠. 예, 왜 좋았냐면 얘네들 하는 사업들 포트폴리오 자체가 전부 다 코로나 수혜주예요. 코로나 수혜주. 응?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종합 선물 세트가 CJ ENM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과자 생일날에 이제 과자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생일날 과자 선물 세트 받는 게 하나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장지 뜯어보면 여러 종류의 과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는 거의 뭐 최고의 선물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러지는 않죠. 자,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런 종합 선물 세트처럼 CJ ENM이 포트폴리오가 보게 되면 딱 코로나 수혜주로서의 모든 걸 갖춰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힘이 없고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CJ ENM도 최근 들어서 뭐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굳이 또 CJ ENM을 또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뭐 개인들도 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데 들어가 봐야 뭐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없다라는 거, 재미없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요즘 뭐 OTT 시장이 좀 커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잘 가지 않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스위트홈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한국 드라마, 영화, 최근에 뭐 승리호가 또 순간 반짝 또 전세계 1등 했다가 금방 좀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여러 또 재밌는 장르의 또 드라마 제작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 이틀 연속 순매수 들어왔어요. 뭐 연기금도 좀 약간 좀 돌아서는 분위기인 듯한데 아직은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약간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좀 무거워가지고 오히려 무겁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 움직임이 또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뭐 그래도 최소한 투자 기간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본다, 뭐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투자 기간을 나는 하루 살려서 하루밖에 나는 안 산다, 뭐 이런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좀 투자 기간은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뭐 아니면 한 달, 뭐 2달, 3달, 뭐 이 정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스튜디오 드래곤 뭐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들까지 회원님들 관심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제넥시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좋은 다시 움직임을 좀 가져가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넥신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움직일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제넥신도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차피 뭐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올라갑니다, 회원님들. 절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KMW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 많이 조정받았죠. 조정받았고 현재는 좀 하방 경제를 어느 정도 만들려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하방 경제를 만들려는 모습들인데, 일단 뭐 KMW가 지금 현재 일단 5G 장비주지 않습니까? 쟤네 보면 5G 장비주들도 서서히 좀 주가를 반등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KMW를 비롯해서 지금 그 외
5G 관련 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게 포지션이 아직은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5G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포지션을 보고 대응하자. 일단 뭐 움직임은 나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이게, 저점 신호다라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수급이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네, 은댕님. 네,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 PCR 그냥 진단키트로 시가총액이 6조, 5조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그렇다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도 아니고, PCR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 하나의 과제물로 제시되는, 하나의 또 과제물이에요, 그게. PCR 진단키트 만들어봐라 하면서. 그럼 그 재료들 사가지고 뭐 하면은, 회원님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 공식만 알면. 집에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그래서 이 너무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거예요. 낮다. 예. 자, 그리고 워닝 IPS 좀 봅시다. 워닝 IPS. 자, 워닝 IPS도 보면 일단 반도체 쪽 움직임들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자, 워닝 IPS도 흐름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연기금의 매수가 좀 더 들어왔으면 하고요. 뭐 지금 현재도 뭐 잘 들어오고 있긴 한데, 뭐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털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워닝 IPS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좀 확실한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늘 3.9%나 올라왔죠. 솔브레인도 연기금과 투신 쪽에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솔브레인도 솔직히 뭐 이것도 잠깐 뭐 수익 관점으로 대응할 정도이지, 솔브레인도 이게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단기간에 수익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이 친구도 약간 대응하려면 중장기로 봐야 돼요. 솔브레인 이런 애들은. 물론 동사는 뭐 기업 내용은 아주 좋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는 뭐 쑥 들어갔다가 또 쑥 나왔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쇼티지 현상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솔브레인도. 하지만 좀 회원님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한 이것도 보면 포지션이 없어요. 리노공업도 확실한 포지션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종목도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휴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는 보톡스 필러 시장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 제가 메디톡스를 3만원에서 추천할 때만 하더라도 독점이었죠. 메디톡스가 독점이었고, 뭐 중국 쪽에도 좀 수출을 했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 솔직히 뭐 소위 말해서 뭐 개나 소나 다 만들고 있죠. 지금 보톡스 필러 원료를 이 휴젤, 휴원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그리고 RF바이오, 뭐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게 필러 시장이랑
필러 시장이랑 보톡스 시장이 커지면서 너도 나도 막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처럼 뭐 그렇게 단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엔 기본적으로 엄청 비쌌습니다. 예, 비싼데 요즘에 뭐 한 대 맞는데 뭐 3만원 4만원 뭐 굉장히 싸졌죠. 저렴해졌죠 지금은. 예, 저렴해졌고 지금은 뭐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져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휴젤이나 이런 애들도 올라오면 그냥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코스닥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은 편이고, 외국인과 기관들 연기금 매수 물량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셀리버리가 일단 뭐 셀리버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조금만 더 연기금 쪽에서 내일도 순매수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우리 지금 여기 공방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셀리버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단기 수익을 좀 노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오랜만에 연기금에서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수 물량이 7,500주가 들어왔다는 건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예,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추세를 올리겠다는 의지는 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내일도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 물량이 또 더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셀리버리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셀리버리는 더 올라간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나 이제 돌아갈래가 아니라 나 이제 올라간다라면서 소리칠 수 있는 물량이 한 번만 더 들어온다면, 내일 한 번만 더 들어온다면 셀리버리는 그때는 좀 우리가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뭐 회원님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것도 제가 7,000원에 엄청나게 추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 뭐 SEB에서 전문가 활동할 때 ENF를 7,000원에 엄청나게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게 원래 허쉬 집안의 세코닉스였나? 세코닉스 맞지? 항상 세코닉스랑 세로닉스랑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이 이름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세로닉스 하면 돼요. 세로닉스. 맨날 이게 헷갈려가지고. 세로닉스가 맞는데 이게 허쉬 집안이거든요. 허쉬가 뭡니까? GS그룹이잖아요. GS그룹은 LG그룹과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허쉬와 구쉬가 만나서 LG를 키워냈던, 이게 보통 보면 이게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허쉬랑 구쉬 분들은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아무튼 잘 했어요. 과거에는 세로닉스가 지분율이, 지금은 지분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세로닉스가 보자, 바꿔놨네.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세로닉스가 LNF 지분을 대략 한 몇 프로가 그때 당시마다 거의 한 50%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광성전자 쪽으로 넘겨주고 광성전자가 LNF의 4.23% 순환 출자 고리처럼 만들어놨네. 여기 있네요. 16.4%. 옛날 거의 세로닉스가 직접적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 들고 있었어요. LNF를. 지금 많이 팔아먹었네. 지금은. 많이 팔아먹었는데 아무튼 여기 허쉬 집안 애들이에요. 허쉬 집안 애들이고 얘네들이 보게 되면
세로닉스가 LG전자 쪽 납품했었죠. 광선전자라는 건 국내에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광선전자가. 그래서 광선전자에서 만든 그 TV에 쓰여진 프레임을 만들어서 LG전자 쪽에 이제 던져주면 LG전자는 그걸 조립해서 완성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인데, LNF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또 생산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000원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좀 드렸어요. 예. 강조를 드렸는데, 어차피 LG화학이 2차전지를 그러니까 큰 용량의 자동차에 쓰여지는 일반 건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정도의 어떤 셀을 모듈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 셀에 들어가는 양극할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앨런 머스크도 망하니 죽니 그럴 때였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테슬라에서 자동차가 나오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 전기 자동차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중리산이 사기꾼이니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때 저는 LNF가 이게 전기차가 활성화된다면 엄청나게 커지겠다라고 판단해서 7,000원에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10배 이상 올라왔죠. 10배 이상.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분석했던 기업이었는데, 아무튼 LNF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성장 스토리는 아직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화학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LNF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LNF도 괜찮아요. 예. 일단 소재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우리가 에코프로비에 LNF 그리고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전해질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재 쪽도 있고 2차 전지를 만드는 또 장비 업체들도 있고 부품 업체들도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소재 쪽이죠. 소재. 항상 소재 쪽이 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비 쪽 애들은 그 산업의 어떤 태동기, 초기 산업에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비 쪽은, 얼마만큼 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빨리 오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은 교체 주기가 좀 느릴 때가 많아요. 우리도 휴대폰도 과거에는 정말 2년에 한 번씩 바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2년에 한 번씩 잘 안 바꾸죠. 왜? 어차피 지금 나오는 제품이나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제품이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예. 기능을 아예 몰라서 잘 못 쓰는 거지, 스마트폰을. 쓰는데 전혀 불편한 감도 없고, 저는 아직까지 5G 휴대폰을 안 쓰고 지금 LTE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딱히 5G를 갖다 지금 사봐야 별로 5G를 쓸 수 있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저는 LTE 휴대폰을 쓰는데,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물론 불편하다면 교체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장비들도 보면 반도체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또 2차전지 쪽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하이클래스 쪽 이제 가면 갈수록 장비 쪽도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교체 주기가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바꿨던 장비를 4년에 한 번 바꾼다든가 5년에 한 번 바꾼다든가 그럼 그 장비 업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매출이 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 공장을 만든다든지 새롭게 공장을
준공에 들어간다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비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뭐 반짝도 매출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쪽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뭐 뭐라 해야 되나, 2차전지 쪽 그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주가도 뭐 잠깐 반짝 올라가지 그게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소재 쪽을 보면 지속성은 풍부합니다. 풍부해요. 그게 이제 장점이긴 하죠. 그래서 뭐 소재 쪽은 아주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뭐 코스닥 쪽에도 제약바이오 쪽에 보면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지금 시장은 절대적으로 안 좋은 시장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시장이니까요. 정말 뭐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시장을 좀 끝까지 회원님들이 이번 다시 한 번 더 오는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각군자님, 네. 시골이라서, 전남이세요? 1회에 10,000원이라고요? 그 보톡스 필러 이런 거 한 대 만 대 10,000원? 진짜 싸네? 전남에 가서 저도 한번 맞고 가야 되나? 자, 일양약품을 물어보셨어요. 이쪽 카톡 채널 쪽에서 우리 회원님이 그 일양약품을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일양약품 이걸 가져가야 되냐? 이거 얼마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주식 겸손님, 카카오 채널 쪽에 주식 겸손님, 퇴장을 하셨나? 네, 대답이 없으면 패스합니다. 네, 셀리버리 2월 1일에 왜 급락한 건가요? (2월 1일) 그 전부터 뭐 두들겨 맞았는데? 이게 보면 또 우리가 얘네들도 어차피 지금 그 셀리버리도 보면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파킨슨병 치료제가 좀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그게 있고, 지금 뭐 펩티드 뭐 항체 핵산 뭐 관련해서 아무튼 뭐 얘네들 나름대로 신개념의 신약 개발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글쎄, 아직까지는 저도 뭐 얘 잠깐만요.
무상증자 권리락이었네요. 무상증자 권리락. 응? 이것도 무상증자 때려가지고 주가 올리고, 예. 권리락 당한 거네, 이거. 무상증자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는데요. 이게 또 권리락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 또 빠져요. 예. 다시 제자리 찾아간다라는 거죠, 제자리를. 고바이오랩 37,000에 매수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고바이오랩 37,000원. 자, 일단 뭐 최근에 이게 돌파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일단 좀 물리셨네요. 예. 자, 수급은 뭐 그렇게 뭐 볼 게 없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기술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고바이오랩이 이 상태에서 끝날 것이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친구도 지금 현재 뭐 충분히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을 좀 줬다라는 거죠. 외국인들 매수 물량 좀 들어왔고 일부 연기금 매수 물량도 좀 들어온 종목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고바이오랩이 지금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좀 홀딩해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또 이탈을 해버린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과감하게 정리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땐 최소한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반등을 좀 해줘야죠. 제약바이오주들이 보면 지금 서서히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좀 지켜보세요. 현재는 뭐 고바이오랩 같은 게 아직까지 뭐 수급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딱 부러지게 좀 말씀드릴 게 없네 진짜. 지금 얘네들 보니까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조성물 특허권 취득했다 이 내용이 나왔네. 잠깐만요. 시간에 한번 봅시다 지금. (0.3%) 올랐네요. 0.3% 시간으로. 시간에 0.3% 올랐네요. 예. 자, 일단 뭐 내일까지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시고 정말 이게 좀 고바이오랩을 뭐 그렇게 뭐 좋아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여기서는 좀 반등 신호 나오면서 쌍바닥 패턴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만약 하나 더 내려가서 정말 뭐 32,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건 안 가겠다는 거죠. 예. 개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던져야죠. 뭐. 예. ABL 바이오를 매수하셨다고요? ABL 바이오도 지금 일단 ABL 바이오는 ABL 바이오는 괜찮았어요 오늘. ABL 바이오가
일단 외국인들 매수 물량이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는 있는데, 뭐 그래도 좀 추세를 좀 돌려는 뭐 의미 있는 일봉들을 좀 만들고 있어서, 일단 현재 뭐 행보 구간이긴 하지만, 예, 가파르게 조정받은 이후에 행보 구간이긴 하지만, 현재는 좀 홀딩하시고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8,000원에 지금 21,350원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시기가, 나 혼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어렵네요 하시면 저희 가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저와 같이 열심히 수익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00% 프로젝트 수익률 새로 신규 종목을 일단 입질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회원님들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00% 수익률 프로젝트를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지금 두 종목이었는데, 두 종목이었고 오늘 한 종목이 좀 주가 좀 떴죠. 뜨고 한 종목은 좀 자리를 좀 지키고, 근데 또 한 종목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세 종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세 종목으로 세 종목이 좀 늘어났는데, 이 종목도 정말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너무나 좋은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미래 가치, 너무나 좋은 종목이에요. 너무나 좋은 종목. 그래서 회원님들이 아무튼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도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 비중도 좀 크게 들어가요. 비중을 보통 뭐 회원님들은 종목당 뭐 10% 이렇게 5% 들어가겠지만 저는 100% 수익률 만드는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비중을 30%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더 매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더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비중은 좀 크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형님들. 들어오셔가지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고 나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면요, 일단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인간지표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예. 아무튼 비트코인님, 예. 농담이에요, 농담. 예. 자, 힘내세요, 힘내.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주 나오면 악재인가요? 신주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악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이 보면 보통 보호회수로 인해서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년이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특례 상장을 한 회사냐, 직상장한 일반 상장 회사냐, 아니면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한 회사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틀립니다. 기준이 틀리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신주를 발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신주가 발행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주를 발행한다는 건 무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돈을 주지 않아도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돈 필요 없다. 그냥 주식 나눠줄게.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10주가 있다면, 20주를, 10주를 더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100% 무상증자라고 하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말 그대로 유상입니다. 유상. 자, 주식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차피 신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상증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발행되는 경우를 우리가 따져보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액면분할, 그리고 또 BW, CB, 이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주가 새롭게 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 파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상장은 이제 보통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 수를 늘리고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내가 지분을 예를 들어서 100% 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좀 너무 과한가? 예를 들어서 그냥 50%를 들고 있었다. 50%를 들고 있었는데 곧 상장을 해야 된다. 그럼 상장하면 또 상장에 따른 또 주식을 새로운 주식 또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뭐 그런 것처럼 기존 회원님들이 보면 신주가 발행되면 회원님들은 그만큼 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좋은 건 아니죠. 신주가 더 발행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 틀려요. 옛날에 LG전자가 유상증자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돈도 꽤 크게 때렸어요. 그때 거의 유상증자를 거의 1조 가까이 때렸나? 좀 꽤 컸었어요. 몇천억이었는지 지금 하도 오래된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LG전자 한번 유상증자 한번 크게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가가 6만원 할 때였거든요. LG전자가.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유상증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무상증자야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무상증자라는 것도 말 그대로 그냥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식수만 늘리는 건데, 그냥 단지 봤을 때 가격이 싸 보인다라는. 그래서 무상증자가 원래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심리적인 부분이죠. 심리적인 부분. 주식수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편인데, 유상증자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내려가죠.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데, 저것 또한 솔직히 꼭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6만원에 크게 한번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어요. 보통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그래서 꼭 신주를 발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간다.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신주를 발행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왜 증자를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죠.
단순하게 어떤 이유로 왜 증자를 하는 건지, 이게 그 기업의 성장성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아무리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뭐 보통 유상증자 할 때 보면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유보율도 낮고, 현재 자본력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하고 유상증자를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돈은 없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때렸는데 오히려 그 내용이 좋아서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나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뭐 크게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BW를 발행한다, CB를 발행한다. 일단 이것도 신주가 더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BW를 발행하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BW 같은 경우에 왜 발행하는 거냐? 상속을 하려고 발행하는 거냐? 과거에 그 삼성 SDS를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건희 회장의 3남매에게 BW를 7,000원에 발행했죠. 삼성 SDS를.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법정에도 불러 다니고, 이거 상속시키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 응? BW 왜 특정인에만 3명에게만 그것도 7,000원에 왜 발행을 하냐? 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BW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BW를 발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BW 발행하면 진짜 돈이 없고 회사 자체가 지금 뭐 매년 적자고 안 좋고 하면 그런 회사들 대량으로 BW 발행한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곧 상장 폐지가 되겠구나.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고요. 그리고 CB를 발행한다는 건 전환사채죠.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BW는 신준수권 부사채이기 때문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자도 받아가고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B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너무 크다라면 좀 약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액수가 뭐 그래봐야 뭐 몇십억 수준이다. 뭐 그래봐야 한 100억 좀 넘는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뭐 CB 물량을 그렇게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는 거죠. 예, 상관없이 기업 가치나 실적 잘 내서 대략 상승한 거 아니었던가요?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 아무튼 회원님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회원님들? 질문사항?
네, 그럼 뭐 질문 사항이 없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회원님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자, 그리고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 가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G요. 기업 가치나 실적이 잘 나와서 그때 당시 기업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LG가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LG 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가 있는데 그걸 꽤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LG전자가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비록 유상증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게 뭔가 좋은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또 유상증자하는 이유가 보통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 자체가 유지를 하고 싶은데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이런 걸로 유상증자에 이 정도로 돈이 없어? 이것도 커버 못해?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유상증자는 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LG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케이스가 좀 틀리다는 거죠. 말씀대로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거는 뭐 딱히 뭐 좋은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 뭐 나쁜 것도 없었고 그냥 평준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먹혔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LG전자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감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거였고, 오히려 그때 유상증자 때린다는 내용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는 크게 조정받긴 했어요. 다음날 그 공시가 뜨고 다음날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쭉 올렸죠. 계속 주가를.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긴 했죠.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주가는 더 올라가 버렸죠. 자, 아무튼 회원님들 뭐 지금까지 뭐 들어보시고 뭐 제가 마음에 든다, 같이 뭐 함께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MBN골로 들어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란이 있습니다. 회원가입란에 여기 보이시죠? 결제 신청 클릭하시고 뭐 1개월, 뭐 2개월, 3개월 결제하시고 여기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매도 못했습니다. 이건 좀 더 봐야 되겠네. 자, 여기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회원님들. 그러면은 종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종목을 따로 또 리딩을 좀 해드립니다. 기존 보유 종목을. 그래서 뭐 기존 보유 종목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시장 자체가 회원님들 뭐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었고, 오늘 뭐 선물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상승해 주었고, 어제 공방할 때도 제가 분명 상승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형주의 움직임도 괜찮았고, 오후장에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한번 내일도
한번 좀 기대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도 좀 기대하세요. 다음 주도. 자, 저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하고, 아무튼 회원님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님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신규 종목 혹 제약바이오인가요? 아니요, 제약바이오 아닙니다. 100% 수익 새로 들어간 종목은 제약바이오 아니에요.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꼭 함께 해보십시오. 진짜 지금 뭐 원금이 지금 뭐 마이너스 20% 났어요. 마이너스 30% 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예, 제 100% 프로젝트, 100%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오셔가지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지. 회원님들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게 정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회원님들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파이팅 합시다,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